한반도 남해안의 청명한 하늘 아래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섬은 조선 해양 산업의 중심지 거제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불황을 모르는 곳으로 알려졌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불 꺼진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조선해운 산업의 동반 위기에 지역 경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조선업 불황 속에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불황과 구조조정 한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올 상반기 거제 지역이 우리나라 최고의 실업도시로 기록됐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없는 것일까요? 인구의 약 70%가 직간접적으로 조선업에 종사하는 거제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대표 산업이 가장 먼저 부활해야 했습니다. 무공의 첫 전성지였던 경상남도 거제섬의 옥포만입니다. 여기 120여만 평 부지에 건조 능력 100만 톤 규모의 옥포 조선소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이 토목공사는 조선 한국의 내일을 향한 건설의 메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나가는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거제에서는 부동산 경기도 활발했고 또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활발했죠. 아버지께서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현재 저희 오빠도 지금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단 거제도 같은 경우는 IMF도 비껴갈 정도로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타격이 거의 없었던 동네거든요. 조선업의 초호황기였던 2010년 거제시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국내 최고 수준인 4,146만 원이었고 실업률은 0.5% 이하로 사실상 완전 고용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원유의 공급 과잉으로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쏟아지는 계약 취소의 무게를 견뎌내기엔 역부족이었죠. 거제가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경제가 많이 힘들 때였고 그 당시에는 참 이 동네가 웃음이 없는 동네? 약간 정말 쥐죽은 듯한 느낌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을 떠나는 탈거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2016년에 최고치를 찍은 인구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 이르러서는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온 25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죠. 또한 젊은 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젊은 도시에서 고령화 사회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풍요롭던 과거는 꿈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거제에서 일한 지는 한 25년 됐고요. 그때는 진짜로 장사자도 달되고 진짜 거제도가 그때만큼은 참말로 끝내줬지요. 그냥 IMF가 못 겪을 정도는 됐을 때는 진짜 저 위에 사람들이 거제도로 살로 내려와가지고 그때 와서 산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 정도였었어요. 거제도가. 그때 내가 알기만 해도 내 아는 사람 몇 명도 보면 그때 내려와가지고 이 거제에서 돈 벌어가지고 땅 사고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한 도시를 이끄는 기간산업의 불황은 지역 전체를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거제에 남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쇠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선산업은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8%를 수주해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2020년에는 43%를 수주하며 한국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치를 입증했죠.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강점은 우수한 건조 능력 그리고 기술력이 있습니다. 최근의 수주는 친환경 트렌드를 예견하고 기술 개발로 수주 우위를 점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은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는 대체 연료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액화 천연가스인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 선박은 미래를 이끌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선박의 연료인 벙커 CU와 비교해 대기 오염 물질을 80% 이상 줄일 수 있고 연료의 열량이 높아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조타수나 항해사 없이 운항하는 선박인 자율운항 선박도 조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격 자율운항 선박은 선박의 레이더, CCTV 그리고 GPS를 활용해서 선박을 제어하는 기술로 단기적으로는 자동화에 의한 선박 운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선원을 줄여 선사의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박 자체의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선박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원격 자율운항 기술은 미래 선박 시대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기술 확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파도의 높이나 주변 선박, 기후 변화 등을 인공지능이 판단해 항로를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는 기존의 여객선이나 과학 탐사선, 화물선의 자율운항 기능을 탑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규모 무인 선박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방사능 오염 검사와 태풍 기후 조사 등 인간이 가기 어려운 환경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자율운항 선박의 자율화 등급을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25년까지 최소 인원으로 항해하는 3단계 수준의 선박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는 4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통합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조선산업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국제 유가의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원자재 수요의 증가와 같은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선 산업에 대한 확장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산업의 부활로 거제에 부는 훈풍은 도시 인프라를 재생하려는 여러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정부 재정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는 거제에서 김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유일한 철도 소외 지역인 경남과 수도권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죠. 남부 내륙철도는 이 서부 경남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아마 한 4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이 경부선 중심의 이제 이 철도는 있었지만은 이 서부 경남을 가로지르는 이런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외되고 위축되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서부 경남의 이 시군 단체장들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남부 내륙철도의 개통을 요구한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개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우리 경남도도 그렇고 우리 거제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2020년 내년에는 어떤 착공이라는 이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역사는 1966년 김삼선 철도 기공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회의적인 평가와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됐지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거듭 반영되면서 2019년에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저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게는 한 700만 명 정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역을 살펴보면은 거의가 불경 지역에서 우리 거제를 많이 이제 찾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뛰어난 관광 자원 그리고 우수한 관광 여건에도 불구하고 왜 멀리 있는 수도권 서울 쪽의 많은 국민들이 거제를 찾기 어렵냐? 결국은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이 거제가 종착점이기 때문에 이 거제에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시간대로 짧아진 이 거리에 따라서 많은 이 수도권 서울 중심에 있는 이 국민들이 거제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좀 편리하게, 편하게 언제든지 하루에 떠나서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에 있어서도 관광 효과도 그 이전 어떤 수완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합니다. 철도가 먼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로 관광 효과를 기대한다면 국도는 경사가 심하고 불량한 선형을 개량해 안전성을 높이고 도로를 확장해 운행거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창원시 구산면에서 현동까지 2.1km 구간에 대하여 4차로 신설도로가 지난 14일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는 거제 마산간 국도 5선으로 창원 지역 총 연장 12.9km에 대하여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사업비 4,280원을 투입하여 마무리된 구간입니다. 국도 5호선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4차로로 신설한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2차선 노선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한 곳이었습니다. 국도 5호선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곧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입니다. 거제에서 창원 간 기존 66km에서 25km로 축소되어 시간상 1시간 2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와 장목 관광단지,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면 남해안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가덕도 신공항, 신항, 남북내륙철도로 연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물류 거점 도시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의 노선이 완전 개통된 후 인근 지역의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까지 착공이 완료되면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결되고 지역 간의 교류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창원시 구산면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해상구간 8km, 육상구간 3.2km, 총 11.2km가 남았습니다. 예상되는 소요 사업비는 1조 1,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육지길을 넓혀주었다면 하늘길은 공항의 몫입니다. 현재 해외 관광객이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하려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긴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하죠. 동남권 항공화물의 94%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한 공항에서 국내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해 교통원자 비용이 상당한데요.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신할 가덕신공항은 부산 신항까지 화물철도가 연결되어 세계적인 복합수송 물류거점 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공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입니다. 모든 이 물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인천공항에 집중되는 원포드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출액이라든지 수출 규모라든지 국가의 어떤 대세계적인 그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투포트 시스템 정도는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디에 그러면 그 새로운 국제공항, 관문공항을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가덕신공항이 그런 투포트 시스템 그리고 특히 수도권과 대응하는 동남권의 어떤 물류, 교통 이런 부분들을 안아갈 수 있는 적지다. 수도권 중심의 인천공항, 동남권 중심의 가덕신공항 이 두 국제공항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거제는 수혜 대상지와 가까워졌습니다. 가덕도와 거제시의 거리를 차량으로 하면은 한 15분, 20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덕신공항과 제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곳이 거제다. 이렇게 지리적인 이점을 우리 거제시는 갖고 있고 실제 가덕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세계로 통하는 문이 바로 가덕이 되고 그러면 많은 이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는 가덕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자연히 거제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제가 새로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이 가덕신공항의 건설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제는 또 조선산업 빅3, 세계 빅3 중에 빅2가 거제에 있습니다. 많은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제조업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류 흐름들이 지금은 인천공항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이런 체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산시켜냄으로 인해서 거제는 이 교통 물류의 그 변방이 아니라 이제는 그 중심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이 가덕신공항 건설은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루 25만 시민들한테 하늘이 준 기회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부 해안 도시에 자리매김했던 강서도시인 거제 지역이 우리나라의 중심과 수도권 그리고 남해안 지역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서울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을 매우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남부 내륙 철도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부산 지역에서 최근 확정된 가덕신공항 등을 비롯한 부산과 진주 쪽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제 지역은 해안 도시에서 우리나라의 중심축에 가까운 접근성을 갖고 있는 매우 양호한 강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본섬인 거제도는 국제관광도시로 익히 알려진 제주도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바다와 산, 계곡, 섬 등 천혜의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풍광을 함께 만나볼 수 있어 눈이 즐거운 도시로 꼽힙니다. 섬이라는 공통점과 풍부한 자연 자원이 있는 제주에 이어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거제의 관광객 수는 2010년까지 연간 400만 명 선을 유지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다음 해에 600만 명을 넘겼고 이후로도 비슷한 수치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중 열의 9은 꼭 들르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도장포 마을이라는 조그마한 포구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바람의 언덕입니다.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풍차와 목가적인 언덕이 인상적인 곳이죠. 2년마다 지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알리는 한국관광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될 정도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특히 여름철의 무더위를 날려버리기에 제격입니다. 이곳의 옛 지명은 띠밭늘입니다. 해안가에서 자라는 야생식물인 띠가 언덕 전체를 뒤덮고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요. 2002년경에 지명을 변경한 후로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꼽힙니다. 바람의 언덕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관광지라면 매미성은 1, 2년 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새로운 관광지입니다. 거가대교와 인접한 복항마을의 해안가에 우뚝 솟은 이 바위성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이 막심한 피해를 본 가운데 경작지를 잃은 거제 시민 백순삼 씨는 자연재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하여 천년바위 위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바닷가 근처에 네모반 듯한 돌을 쌓고 시멘트로 메우길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유럽의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성이 되었죠. 열두 가구의 20여 명의 주민이 전부였던 복항마을은 매미성 덕분에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해양과 도서, 육지가 빚어낸 빼어난 경관은 매년 수많은 탐방객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거제 지심도부터 여수 오동도에 이르는 구역입니다. 1968년 12월 31일 지리산, 경주, 계룡산에 이어 네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표 명소로는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해금강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에는 바람의 언덕과 흑진주처럼 검은 몽돌로 이루어진 학동 몽돌해변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동백섬이라 부르는 내도와 지심도가 있는데요. 지금 한창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먼 바다에는 매물도와 소매물도가 탐방객들에게 명소로 꼽힙니다. 동백숲길을 지나면 우제봉 전망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해금강과 외도, 내도, 서쪽으로는 대소병대도와 홍포의 풍경이 펼쳐지죠. 전망대 한편에 마련된 액자 포토존에서는 멋진 풍경을 액자 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해금강 옆에 있는 한 바위섬도 탐방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섬이 사자머리거든. 사자머리고 이쪽을 돌아서서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있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자섬이라고 하는 거다. 저걸 보러 많이 오고 저 사자섬 위에 꼭대기에 천년송이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거기 내 밑에 날라났는가 아니면은 누가 파갔는가 아직도 미지수라. 아름다운 섬과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우제봉 전망대는 일출과 일몰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금강과 사자바위 사이로 뜨고 지는 해의 모습을 담기에 제격이기 때문이죠. 우제봉은 옛날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 때마다 고을 수령이 우제봉 정상에서 기호제를 지냈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불이 다녀간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우제봉 전망대에서는 해금강의 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연간 약 100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갑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들과
또 해안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고 겨울철에도 날씨가 포근해서 탐방객의 발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몽돌이라는 소중한 자연자원이 있습니다. 몽돌은 조약돌을 지칭하는 경상도 방언인데요. 거제의 많은 해변이 몽돌로 채워져 있지만 이곳의 몽돌은 다른 곳보다 크기가 작고 까매 합동 흑진주 몽돌 해변이라고 불립니다. 거제도에는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한목해수욕장, 구주로 해수욕장, 그중에서도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부서지는 몽돌 소리가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거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산업의 다각화와 신관광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생이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거제시와 창원시는 작년 5월 진해망권의 관광산업과 기반시설을 연계하는 진해망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요즘 지자체 간의 가단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상품, 똑같은 관광 상품을 가지고 지자체 간의 경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생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거제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이 아닌 상생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됐고 그 예가 장목관광단지, 구산관광단지, 마산 로버랜드, 마산 은시장 그리고 진해 해안공원 등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인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해안관광의 메카로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의 조정과 중재, 거제시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남권 관광 수요 흡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작년 5월 7일 날 경상남도 그리고 거제시, 창원시가 이 진해만권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은 진해만권 전체를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상생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찾고자 했던 부분들이고 특히 국도 5호선 관계가 연결로 좀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한상형으로 강력고토만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나면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좀 더 많은 어떤 이런 관광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MOU를 체결했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는 2018년부터 지역의 불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등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거제시와 창원시를 하나의 교통, 관광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도출해낼 수 있었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거제시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광과 교통 부분에 대한 ICT 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창원 시민이 거가대교를 통해서 거제에 오셔가지고 식당이나 숙박시설이나 관광지를 방문했을 적에 그 비용에 대한 그를 지시를 좀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받게 된다면은 거가대교 통행료가 좀 비싼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좀 감액되는 어떤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대화관계 수립 이후의 다양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의 하나로 거제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지로 선정됐습니다.
한 아시안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오랫동안 지속된 오해관계의 상징으로 한 아시안 국가정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시안 국가정원이란 한 아시안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린 주제별 국가정원입니다.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모국의 문화가 담긴 정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국가정원입니다. 한 아세안 국가정원은 한옥, 식물,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가별 문화와 특징을 담은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을 대상지로 삼고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국가정원이 조성될 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국 문화가 깃든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국인들은 폭넓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됩니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00헥타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 거제시 대표 관광지인 학동 몽돌 해수욕장과 거제 자연휴양림, 바람의 언덕, 해금강이 해금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경치가 우수한 곳입니다. 이곳은 계곡이 우수하여 물이 풍부하고 경치가 좋아서 국가정원소의 입지로서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순천만 정원과 태화강 대공원이 운영 실적과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아세안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제3호 국가정원이 됩니다.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고 광역교통망이 더해져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조건을 갖추었죠.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를 접목시킨 첫 번째 국제적인 정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정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인구와 남부 내륙 철도로 접근하는 수도권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으로 세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년층이 지역의 과거를 그려왔다면 청년층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와 청년은 동행이 필요한 관계인데요. 2년 전 거제 장승포에 터를 잡은 한 청년 기업은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날이 좋잖아요. 오늘 같은 날. 그러면은 그냥 일을 하다가 바닷가에 가요. 바닷가에 가서 같이 그냥 노트북 켜놓고 일하고 수영하고 그렇게 살아도 여기에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자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요새 사실은 사무실에 계속 출근을 하는 일보다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쨌든 재택도 그렇고 뭐 어디서든 일을 해도 괜찮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충분히 좋다라고 느낀 거죠. 박은진 씨는 몇 년 전 부산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거제의 원도심인 장승포였죠. 정착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려와서 쉴 수 있는 마을, 세컨드 홈타운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제시와 협업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쉼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찾고 청년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이었죠. 지역에서의 삶도 괜찮다. 여기서 한번 살아봐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산에서 사실 계속 있어도 되는 일이었지만 조금 더 작은 동네, 조금 더 매력적인 지역을 찾아서 내려와서 살면서 저희도 직접 살아보니까 정말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기회를 가져보고 굳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지방 도시에서 살아도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만족도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게 컸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여기 장승포에 50평 아파트에 숙소를 구해서 살아요. 근데 여기가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사실 부산, 서울에서 뭐 오션뷰를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정말 돈 벌어서 월세 내면 그냥 끝이잖아요. 못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질 수도 있고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걸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1기를 거쳐 2기까지 여러 지역의 청년들이 장승포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어우러져 여유를 즐기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제로 정착을 결정한 청년들도 생겨났습니다. 정착을 했죠. 일부의 친구들이. 근데 한 명은 저희 회사가 직접 고용을 해서 거제에 정착을 했고요. 한 명의 친구는 이제 거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두 명이 이제 대표적으로 타 지에서 내려온 친구들이고 실제 거제에 살고 있다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친구들이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거제 분들이신데 다들 타지로 나가려고 할 때 저희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기에서 봤던 가능성으로 그냥 거제에서 계속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아 계시기도 하죠. 네. 소모라 씨는 거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사람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승포의 매력에 푹 빠졌죠. 20여 년 만에 찾은 낯선 동네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고 또 취업도 해서 일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에 좀 지쳤을 때였어요. 그래서 퇴사하고 좀 여유를 가져보자고 생각하던 차에 SNS를 통해서 한 달 살기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요. 주제가 뭐 지역에서 한 달을 생활하면서 뭐 새롭게 제2의 라이프를 찾아보자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퇴사하고 원래 꿈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바닷가 마을 앞에서 소소하게 뭐 칵테일이나 주류를 팔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살기를 이제 내려와서 직접 이 도시에 살아보니까 마을도 너무 예쁘고 또 사람들도 정감 있고 해서 정착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층이 대거 밀집된 서울에서의 삶은 치열한 만큼 휴식에 대한 갈증이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걸음을 멈춘 채로 주변을 둘러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떠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워낙 오랜 기간을 살다 보니까 그 붐비는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근도 너무 많았고 또 대중교통이나 뭐 출퇴근을 하면서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제도에 내려와서는 굉장히 한적하고 또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을 이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바다가 주는 안정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차분함, 안정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못하던 생각들도 거제도에 내려와서 많이 정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자금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청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도 그렇게 큰 자금을 단기간에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세나 뭐 지역 건물값, 땅값 자체가 서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차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타지 출신의 청년이 거제에 터를 잡는가 하면 거제 출신의 청년이 학업 등의 이유로 거제를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의 잔디밭골 마을. 지역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김은주 씨는 타지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제를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거제는 벗어나고 싶은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거제도를 좀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거를 보고 싶은 욕구?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계기는 진학이라는 좋은 계기가 있어서 좀 처음에는 울산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은 서울로 가게 됐고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남들과 다른 지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지점은 또 무엇이 될까를 생각하니까 그게 나고 자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작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개인적인 작업이 지금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소셜한 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까지 약간 확대를 시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문화 공동체라든지 그런 지점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지점들을 거제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 거제도를 찾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제가 앞으로 되게 가능성이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산업만이 거제의 주 산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조선산업이 너무 많은 돈을 시에 벌어다 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아마 앞으로는 저는 청년들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 저는 충분히 거제도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정착을 해서 뭔가 나만의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과 경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거제에 내려와서 그런 거를 또 경험을 해봤고 만약 그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역에서의 생활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변화를 몸소 느끼는 직종을 꼽아본다면 숙박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거제시 이룸면 망치마을에 위치한 한 펜션. 이곳에서 10년 넘게 펜션을 운영해온 김혜진 씨는 망치마을의 이장입니다. 펜션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이 좀 더 준비를 잘하고 고객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 만족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안 되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숙박업은 제가 한 20년 전에 이곳 거제도에 연수원을 왔는데요. 보니까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게는 분명히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숙박업을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변에 우리 거제도에서 제일 많은 50여 개가 우리 마을에 펜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수많은 펜션과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해 나가는 입장에서 변화하는 거제의 모습은 무척 반갑게 다가옵니다. 먼 지역으로 쉽게 오가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하기에 광역교통망이 안겨줄 편익을 기대하고 있죠. 거제시에 25만 인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좀 힘들었어요.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양대 조선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식주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부산에 가려면 배를 타고 이동을 했죠.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라요. 차를 타면 통영, 고성, 마산을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교통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가덕 신공항을 통해 유입될 해외 관광객들은 거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준비를 끝마친 셈인데요. 덕분에 거제 곳곳에는 매년 새로운 숙박업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홍태익 씨는 2년 전 거제시 장목면의 두모 몽돌 해변 인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거제도는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계절 따뜻하고 바다 절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또 부산하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제 집이 부산인데 접근성이 좋고 기후도 좋고 그다음에 수산물 여기가 또 대구 산지고 수산물도 풍부하고 하등 부족한 게 없어요. 거제 여행길에서 본 아름다운 경관이 마음을 사로잡아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인근 지역을 넘어 수도권과 해외까지 연결될 미래의 모습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제도가 전국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인데 남부 내륙철도 KTX가 거제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서울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광객 유입도 기대되고 두 번째로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가덕도하고 거제도는 거리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주거단지는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답게 대형 조선소가 위치한 고현동과 옥부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아나기 시작한 지역경제와 지역 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중심지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죠. 농촌 지역과 아파트 단지가 결합된 도시 농촌 복합 지역입니다. 대단히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심의 기반 시설 확충과 특히 도로의 신설과 확장 등 주거 편의가 크게 향상되어 젊은 층들의 유입이 빠르게 일어나 지역에서 가장 젊은 동이 되었습니다. 젊은 층의 대거 유입은 또 다른 브랜드 아파트의 건설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중심지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신 주택의 노후화가 심하고 새 아파트가 공급될 부지가 적습니다. 주거 입지 조건을 갖추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중심지와 가까운 지역들의 대규모의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거제가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모라 씨는 거제에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편의시설 등 일과 생활에 효율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일이 생활이고 생활이 일이 되는 그러면서도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생활 트렌드에 맞는 신축 아파트의 세련되고 안전한 공간이 거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발맞춰서 다양한 옵션들이나 방역 방제 시스템들이 추가가 되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제의 대표적 두 기업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많은 수요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에서 두 산업단지까지 차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전입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 및 교육 인프라가 잘 형성되고 있고 최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이 지역이 KTX 종착역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신호와 변화의 필요성에 응답해 구축된 새로운 주거단지는 수많은 호재와 접목돼 거제의 실현성을 입증했습니다. 이곳을 고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 제2의 고향으로 맞이할 사람들이 공존하기에 가능했죠. 거제도는 공기 좋지. 응? 뭐 사시사철 있어도 눈 안 오지. 거제도 같이 뜻이지. 거제도 같이 공기 좋은 데는 내가 없지 싶어요. 물 좋고. 그래 뭐 나는 기독교를 다니거든요. 항상 막 내가 새벽으로 기도를 해도 조선업계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막 거제가 또 발전이 또 잘 될 거라고 믿었고 아무래도 뭐 이 철도 들어오고 신공항 들어오면은 거제가 진짜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거제 지역은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이외에 남해안 관광벨트로서의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거제 지역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부 내륙철도 그리고 부산과의 접근성 그리고 경남 다도시로서의 접근성이 더 양호하게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거제 지역은 우리 경남의 강소도시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강소도시로서 그 어떤 지역도 가지고 있지 못한 양호한 일자리, 풍부한 산업을 뒷받침으로 한 커나가는 그런 도시로서의 미래가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나 여름이 되면 또 화창하면 바다랑 같이 보면 더 이쁠 것 같아서 다시 오고 싶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보고 싶어서 또 오고 싶어요. 7년 전에 왔을 때는 조선 사업이 활성화돼가지고 굉장히 활기차 보였는데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 얼굴이 더 활기차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조선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가덕 신공항과 남부 내륙철도는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거제에게 든든한 도약판이 되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뻗어나갈 평화의 도시. 거제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